지금 250페이지에 있는 그 외국인하고 재국민인데요. 먼저 이제 외국인을 보죠.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외국인도 있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된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그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처분하는 경우. 해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처분이라는 말은 일단 그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외국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오지 않고 국내 오지 않고 국내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든지 어떤 위임을 해서 대리인이 그 처분 매매 계약을 하거나 또 등기 신청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고 어떤 위임장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위임장을 우리는 그 앞에 이제 처분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처분 입장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보면 이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주소라든지 그런 증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위임장에는, 당연히 뭐, 위임장에는 어떤,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부동산, 또, 그걸 위임하는 사람, 수임인이 누군지, 또, 그것이 법률행위, 위임하는 법률행위가 매매인지, 징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써 있어야 되고요. 또 위임장에는 이제, 위임인이 누가, 뭐, A라는 사람이 가백에 위임한다, 이렇게 됐으면요. 위임한 사람이 이제 그런 내용을 쓴 다음에 그죠? 위임인이 인감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밑에 그 둘째 칸에 둘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러한 그 수임인이 나중에 이제 수임인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외국인이 그 A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K라는 사람을 이제 수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처분 위임장이라는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임장에다가 그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행위, 매매를 하는 행위를 뭐 위임한다는 것은 위임에 대한 사항, 위임할 사항을 쓰고요. 거기다가 이제 A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하겠죠. 서명을 하거나, 또는 날인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K라는 사람이 국내에 와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처분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마치는 요 장면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때 그 처분 행위 할 때, 요 등기를 또 이제 법무사한테 위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러면 K라는 사람이 요 수임인이 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또 위임을 하게 되니까 법무사한테. 사실 등기 위임장에는 요 K라는 사람이 또 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 위임장에 만약에 인감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여기 처분 위임장 자체에 또 인감이 그 A라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수임인, 요 K라는 사람의 인감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중간에 수임인이 그 등기를 직접 할 수 있거나, 또는 법무상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에는 누구요? 수임인이 인감을 찍는 겁니다. 물론 이때 수임인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은 필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편 만약에 외국인이 또 등기 권리증을 분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등기필증이라든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공증 같은 것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인데 이제 인감증명서는 사실 이제 여기 위임에 대해서 어떤 등기 위임장에다가 쓰게 되는데요. 거기
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라든지 서명에 대한 공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밑에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 인감증명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만 본국에 대한 그 외국인에 대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도용 인감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을 하겠죠.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직접 본인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가져오는데 이건 그 나라 항공서라든지 공증인의 공증을 가져옵니다. 그죠? 따라서 그 위임장과 공증은 그 처분 위임장에다가 그 자기가 쓴 부분 거기에 대해서 증명과 공증을 받아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명이 맞다는 그런 공증이 아니고 요 처분 위임장에 우리가 여기 위임장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있겠죠. 주소가 3번. 네. 주소, 이 주소를 가번으로 써도 되고요. 지금, 위치가 나번, 이렇게 가나 다 했으니까 다로 고치셔야 되겠죠. 다로. 이런 주소가 필요한데, 이때도, 그 나라 주소, 일본 주소, 프랑스 주소 같은 거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국에 주소 증명서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발급이 없다 그럽니다. 따라서 그때는 두 가지, 그 나라 주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공증을 한 서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또, 주소가 어디 있다라는 아이디 카드라든지 그런 주소 대용 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 대신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직접 그것을 가지고 그 복사한 사본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일인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동일인 증명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외국 국적, 외국의 국적이 바뀌었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여자가 외국인하고 살거나,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최 씨가, 그다음 남편성, 미국 같은 경우는 남편성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성이 최 씨였다가 박 씨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 보듯이, 그 국적 취득으로 그 성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는 박모모 씨였는데, 이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최모모 씨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박모 씨하고 최모 씨가 같다라는 증명을 우리가, 미국에서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일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그래서, 성명이 바뀌었을 때, 등기부에 있는 이름하고, 변경일이 같다라는 그 나라의 동일인 증명이란지 공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직접 이걸 한번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청서에 이제 아까처럼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주 어디다 됐다 그러면, 그게 다 외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가까운 관할 구청 옆에 번역을 해서, 번역물을, 쓰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 번역인이 이제 서명을 쓰고 그러는데, 번역인의 제한은 없고요. 심지어 법무사가 해도 되고요. 번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죠. 국내에 들어온 경우는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데, 다만 이제 위임장도 역시 본인이 안 했을 때도 위임장이 필요하고 하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그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그 나라 인감증명서도 되고, 우리나라 것도 되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인감증명서라는 것이 이제 외국인, 그 나라 인감증명서도 되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인감신고를 하고 한, 인감증명서예요. 그런데 중국인 같은 경우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감증명서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서명도 됩니다. 서명도. 그리고 이제 주소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그 장기 체류 90일 이상 체류했을 때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거든요. 그때 등록할 때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등록하거든요. 네, 그때 그 등록했다는 증명서를 또 가져오면 그것이 주소 증명이 되고요. 또 외국 국적 도포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도 하고요. 동포 같은 경우는 또 거소 사실도 증명하니까 그 거소 사실 증명이 또 많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거꾸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요즘에 뭐 제주도에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땅을 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취득을 하면 이제 외국인은 첫째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를 취득하다든지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등기부 등본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에. 근데 이제 외국인은 뭐예요? 이름과 주소가 뭐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번호를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용 등록번호를 또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데,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류지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출장소에서 외출계 오시면 되겠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부여를 해줍니다. 그죠? 물론 국내 체류지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에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 그 출입사무소에서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죠? 다만 외국인 등록을 이제 한 외국인이 우리가 출입관리사무소라든지 또 각종 시군 구청에 발급한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았을 때 또 외국인 등록번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용 등록번호라든지 외국인 등록번호도 쓸 수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다만 또한 이제 국내 거소 신고를 받은 사람은 또 그 거소 신고 번호를 또 등기부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든지 외국인 등록번호라든지 또 동포 같은 경우는 거소 신고 번호가 등기부에 올라가는구나.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아까 뭐 제주도처럼 토지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의 경우에 거기 보시면 계약을 통해서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 특히 뭐 미국에 이민 갔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상속을 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1번은 계약을 통하는 것이고 2번은 상속을 통하는 것인데, 자,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서 토지를 살 때는 일단은 일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토지 취득 허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배웠었죠. 그래서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증 예컨대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토지 거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토지 취득 허가증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일정 지역, 뭐 군사시설 지역, 문화재 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죠? 군사시설 보호 지역, 문화재 구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야생동물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요, 토지 취득할 때는 미리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지역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리 계약 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역이
겹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면서 이런 지역이야.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요. 토지 취득 허가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하나 받으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 얘기예요. 다만 해서 그 2008년도 1월 30일 이후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떼어봐 가지고 우리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가 필요하지만 우리겠죠?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일 때 토지 거래 허가증을 첨부하는데 이때는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으면 토지 취득 허가증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갈아받는다는 얘기니까. 또 나가서 그렇지만 이제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니니까 이때는 토지 오타를 토지 취득 허가증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예 상속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허가 지역이 아니더라도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지역에서는요. 이런 지역에서는 군사, 문화, 자연환경, 동물 지역 이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허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3번에 외국인 토지 취득법 외토법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서 토지 취득 신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등기할 때 내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토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토지 우리가 취득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은요. 여기 네 가지 군사, 문화, 자연환경 이런 네 가지 지역에 대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을 때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주소는 이제 팔 때나 살 때나 다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취득관리법 거기 그 이제 88조 2 보면요. 외국인의 등록증인데 그럼 외국인의 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이 어떻습니까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2010년에 각종 뭐 절차나 우리가 거래할 때 우리가 주민등록 뭐 등본이 필요하고 초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외국인도 여기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라든지 외국 등록 사실 증명 받았으면 그걸로 써먹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외국인 등록과 등록증에 체류지 변경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은 마치 주민등록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는 것처럼 봐가지고 요 체류지 변경 신고도 요 출입국관리법 88조 2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외국민인데요. 재외국민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보통 이제 시민권 단계가 아니고 이제 영주권이죠. 그 전 단계인 그 영주권을 얻었거나 또 영주권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요. 이것도 뭐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외국민이 그 귀국하지 않고 국내 오던을 처분할 때 그 얘기인데요. 처분 유임장이 필요하죠. 역시 똑같이 뭐 국내 것을 누구한테 유임한다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때 처분 유임장에는 이제 재외국민은 또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증은 안 되고요. 물론 재외국민도 권리증 같은 것을 분실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위임장에다가 쓰죠. 등기필증을 분실했습니다라고 써서 그때는 위임장에다가 공증을 받거나 그죠? 그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임장 부분을 내야 되는 것이고 자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역시 반드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있더라도 그래서 매매일 때는 매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재외국민이 국내에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감증명 받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띌 때 만약에 국내에서 내가 인감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어디서 만들면 됩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최종 주소라든지,
본적지에 가서 이제 인감증명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감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직접 뭐 인감증명 만들려고 다시 또 국내에 출석하지 않고요. 거주지에 있는 재공관의 확인을 받아서 그 위임장,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거기에 있는 재공관의 확인 받아가지고 인감증명용 위임장을 또 받아서 수임인이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재해동법 출입국과 법적 지위가 법률이 있는데요. 이때 국내 거소신고 재국민이 인감증명 받을 때에는 국내 거소관할하는 증명청에다 인감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소신고를 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13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1항의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매도용으로 인감을 받을 때 매수자들의 인적사항을 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언더라인에 그 재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 받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뭐 세무서를 확인란에다가 이렇게 확인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등기를 할 때는요, 거기 등기할 때는 세무서를 거치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등기할 때는. 그다음에 주소는 뭐 재국민 똑같죠. 주소도 공증 같은 거 받아가지고 온 것이 제일 많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4번에 외국에 있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뭐 대사관, 항공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됐다면 등록부 등본 같은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주소 공증 같은 것도 해가지고 와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2014년도에 우리가 주소를 증명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번호로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뀐 내용인데 잘 보세요. 지금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지금 재외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10조에인데 재외국민이 국내에 며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다면은 해당 거주지를 가까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 거주국가의 체류 종류라든지 써가지고 물론 이중 주소는 안 되지만 주소를 신고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소 증명서만으로서 재외국민도 요 주민등록법상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바뀐 사항이니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최근 예규 보세요. 그 258페이지입니까? 최근 예규에 외국인과 재외국민 예규에서 2015년 올해 이제 2015년 1월 22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인데요. 22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여기 국내 거소 신고 뭐 그런 것들을 써먹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지금은 그 주민등록 등초번호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재국민도. 그래서 그 번호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2010년 6월 30일까지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민초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재국민도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되는구나 정도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취득을 할 때 똑같습니다. 취득할 때도 당연히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도 똑같이 과거에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부동산 등록번호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바뀐 부분을 이제 나올 거다 보여지고요. 끝으로 이제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재국민도. 그럴 때는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이제 부모님 장례 치르고 이제 상속 받게 되는데 그때 인감증명서에다가 이제 협의 분할을 하면서 서명과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도장도 되고요. 서명도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런 공정증서 되는구나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2국민 파트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특히 이제 토지 수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토지 수용은 우리가 이제 토지 이제 어떤 공익 목적, 어떤 그 국가 뭐 공익 목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공익 목적으로 토지가 필요해요. 그죠? 뭐 철도를 사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땅이.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일단은 원래는 그 강제로 수용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가능하면 이것을 사업 시행자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 협의해서 취득은 사실 여기는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 되면요,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강제 수용이고 우리가 재결서란 걸 통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협의 취득 먼저 본 다음에 수용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것만 잠깐 보시고 따라서 이게 이제 공공용지에 대해서 협의 취득으로 이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다만 이제 이때 협의 취득은 이제 매매는 아니지만 마치 매매 계약처럼 그 승계 취득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 취득은 이제 그 토지 주인하고 사업 시행자가 공동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차만 간단히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이제 소유자를 등기무자로 해가지고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라면은 물론 신청 등기가 아니고 그 촉탁 등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업 시행자는 관공서라든지 뭐 각종 농촌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미등기 같은 거라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미등기 토지라면 이제 이 대장상 소유자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등기지만 그 소유자 앞으로 그 대장상 소유자 앞으로 일단 그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사업 시행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2번에 따라서 이때 이제 협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등기가 안 됐다면 이제 대장상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등기가 됐다면 등기 명인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협의를. 끝으로 4번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정당한 보상, 이 보상을 지급한다 하는 해서 사업 시행자, 즉 사업 시행자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2008년도 4월달에 이제 폐지된 사안인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토지 보상할 때 소유 사실 확인서 발급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제 소유자가 안 돼 있는 땅이 전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판단이 어려웠을 때 그때 시장 군청장 등이 이거를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을 하게 해서 걔한테 보상금을 줬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은 삭제됐다 정도 보시고요. 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협의 취득에 대한 그 등기 신청 절차는 그 박스에 보듯이 페이지 넘겼습니다.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이제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명의자하고 등기부 소유자하고 협의하고요. 등기부가 없다면 그 대장상 소유자랑 협의합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이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거기에
미등기 토지일 때는 대장상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해줍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고 사업 시행자를 하는 경우고요. 등기 명의인의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소유권 전등기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서류만 이제 기억하셔야 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필요한 취득은 일단 협의서가 이제 이건 계약서죠, 계약서.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라는 그런 원인 증서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건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항상 각종 거래 계약서, 이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도 요 취득서도 얘도 계약서죠. 계약서니까 여기다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을. 다만 이제 이때 이제 땅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겠죠. 매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원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받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요. 마치 협의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금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일 때나 보상금 주는 것이지 그때는 필요 없고,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국가라든지 지단체라든지 법인일 때 그때는 또 인지세도 면제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세 가지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 협의취득서 거인 받는 거, 그다음에 인감증명 받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환매란 것은 뭐냐면 이제 세월이 이제 이렇게 공공용지로 됐다가 세월이 지나서 결국 그 땅을 공공용지로 안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환매 아닙니까?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환매 청구를 해서 이제 다시 원래 소유자로 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사업 시행자가 해줘야 되는데 실제는 이런 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매권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보통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 사업 시행자가 이걸 안 해주면요, 이제 환매권자가 땅 주인들이 단독으로 환매권을 판결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환매는 이제 공동으로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규에 우리가 2011년 10월 10일자 예규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의 협의취득입니다. 그래서 협의취득 잠깐 보시고 볼까요? 그 가호에 미등기 토지 등 대장상 소유자하고 협의됐을 때는 먼저 대장상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해줘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준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보는 등기의 명의자하고 했을 때 협의가, 그럴 때는 그냥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협의를 했을 때의 그 등기 원인증명서면은 오른쪽에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쉬었다가 여기 강제 수용,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강제 수용에 따른 단독 등기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좀